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네,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. 오늘 소개드릴 책, 소개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아무튼 오늘 이번에 읽었던 책은 요 책입니다. 에밀 졸라의 돈. 네, 문학동네의 세계문학 전집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. 혹시 에밀 졸라 관심 있습니다. 불문학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발자크도 그렇고 이런 리얼리즘이나 프랑스의 자연주의 이런 소설에 관심이 있습니다. 일단 좀 내용이 막장스럽고 자극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제가 오래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작가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. 이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. 근데 초반에 제가 토마스만 이런 거에 너무 힘을 빼는 바람에 이 에밀 졸라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도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어서야 읽게 되었는데요. 제가 이 문학동네의 에밀 졸라의 작가님의 책이 꽤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민음사에서,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민음사에서도 제르미날이라는 작품이 번역이 돼서 나왔죠. 저는 그 전에 문학동네판으로 그걸 장만을 했기 때문에 민음사판은 사지 않았는데, 아무튼 에밀 졸라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에밀 졸라님의 번역이 된 책은 다 하나씩 장만을 해가지고 아마 국내에 번역된 책은 제가 지금까지 신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그 루공 마카루 총서를 읽은 거는 요 돈이 처음이고요. 사실 이것도 제가 요 표지, 요 디자인을 봤을 때 약간 겨울 느낌이 나는 거라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겨울에 읽겠어 이러고 있다가 이 에밀 졸라의 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참지를 못하고 이번에 이제 읽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지가 이게 로트렉님의 그림일걸요? 제가 로트렉 화가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 그림풍을 아마 이게 로트렉님의 작품일 겁니다. 요 표지가. 그래서 느낌은 약간 겨울 느낌이 나는데 내용은 그런 겨울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. 그쵸? 제목처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느 계절에 읽거나 그렇게 크게 계절감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읽었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루공 마카루 총서에서 총 20권인가 21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거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그 전권이 번역되지 않아가지고 11권인가 12권인가 밖에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 이거를 처음 읽은 거예요. 원래는 맨 처음 것부터 읽어야 하지만 1권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을 뿐더러 2권도 제가 지만지에서 나온 거 갖고는 있는데, 어쨌든 제가 에밀 졸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루공 마카루 총서 중에서 뭐가 제일 덜 재밌을까 싶은 순으로 읽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선택한 책이 돈입니다. 돈에 별로 개념이 없기도 하고 자산관리, 가계부 이런 것도 전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읽기가 제일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. 그러니까 매 먼저 맞자, 제일 재미없는 것부터 먼저 읽자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선택한 거고요. 그러니까 에밀 졸라 책 중에 한 권 읽는 게 있는데요. 그게 루공 마카루 총서는 아니고 이겁니다. 테레즈 라켄. 네, 이것도 역시 문학동네에서 에밀 졸라 번역에 좀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에밀 졸라의 책들이 이렇게 좀 루공 마카루 총서도 그렇고 이렇게 불문학도 이렇게 좀 번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읽었습니다. 언제 읽었지? 작년에 읽었나? 2022년에 읽은 거예요. 그래서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루 총서를 읽기 전에 에밀 졸라의 맛을 보자. 과연 어떤 작가인가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책이 여기에도 써있지만 박찬욱 감독님의 그 박쥐 영화의 모티브가 된 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 영화를 봐버렸네,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.
저희가 비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기 전에 영화를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책을 잘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도 그 책에 원본이 그 영화의 원작인 도서가 있다. 그럼 그 영화를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안 봅니다.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더 그렇죠.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책을 사기 전에 그 영화를 봐버린 거지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책에 물론 캐릭터는 뭐 그렇지만 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에밀리 졸라에 대한 그렇게 굉장한 흥미를 못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거 루공 마카르 총서를 있는 대로 장만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를 또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내 생각이랑 다른데? 라고 해가지고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돈을 읽으면서 에밀리 졸라 사길 잘했고 파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. 굉장히 재밌습니다. 내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재밌는 겁니다. 여러분, 저 생각보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일단은 책 굉장히 자극적이고요. 그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상 초유의 금융 스캔들을 갖다가 이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극화해가지고 소설로 쓴 겁니다. 그리고 이 에밀 졸라 친구 중에 그 금융 스캔들로 인해서 망한 그 은행에 다녔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. 이 금융 스캔들과 연관이 된 그 은행의 직원으로 일했던 그 은행 직원이 본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, 그리고 또 그 은행에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나, 에밀 졸라가. 그래서 굉장히 리얼합니다. 그리고 긴박감 넘치게 읽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나 증권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투기, 뭐 자산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쉽지 않죠. 이런 캐릭터. 다들 자산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쪽으로 완전 잼뱅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을 때 제가 그런 경제관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차근차근, 물론 긴박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주식 용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은 에밀 졸라님께서 설명을 다 해 놓으셨고, 또 그게 좀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이 번역가님이 여기에 이렇게 줄을 잘 달아 놓으셨습니다. 밑에 이것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다,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,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. 내용을 이해하는데. 그래서 재밌게 잘 읽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남주가 사카르라는 책인데 이게 루공 마카루 총서인데 그 마카르가 아니고 사카르가 뭔가 라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마카르가 나중에 사카르로 개명을 했다고 알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주는 사카르 이 초유의 금융 스캔들을 이 프랑스 파리에 초유의 금융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, 그러니까 금융 사기죠.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 역할을 사카르가 했고요. 그래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렸죠. 뭐 그렇죠. 그 돈에 대한 아주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아니야. 중년 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녀석이, 그분이 아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끊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본인의 사기도 이건 능력이라고 치면 그 사기가 깨지지 않고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것이 되었을 것인데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내용인데요. 이 돈이라는 것이,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, 여러분. 저도 돈 좋아합니다. 돈을 많으면 좋겠지만 없으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, 이 녀석이
녀석이라고 하기도 50대니까요. 이분이 아주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라는 게 일단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런 것인가 봐요. 네.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중간에 끊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.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것이 일단 벌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. 아무튼 가진 이유와 가진 본인의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뭔가 모든 이유를 갖다 대면서 자기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명이다 라는 그런 내용, 그런 욕심을 부려가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. 여기서 이제 그 누구냐, 카롤린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분별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, 이 여인이 사카르를 말렸으나 결국은 이 여인도 처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람의 심리나 생각을 그러니까 중독이죠. 그러니까 이 카롤린 부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제 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거의 이건 거의 도박이던데? 그 도박과 차이가 없어지더라고요. 그렇게 중독이 되는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, 이분이 그 심리 묘사의 이제 또 달인이잖아요. 그 자연파는 이 심리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,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데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,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.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제정입니다.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게 한번 무너졌죠. 그래서 이제 왕정 복고 시대가 왔다가 이제 또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이제 그 다음 제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시기인데요.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전 이제 귀족들이 많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시대죠.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발자크 읽었을 때는 그 왕정 복고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에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승승장구했던 부르주아나 아니면 그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직책이 올라갔다가 그 시기에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발자크가 이제 많이 썼다면, 이 에밀 졸라는 그 다음 시대인 다시 이제 제정이 들어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왕정 복고 시대 때까지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몰락하게 되는가,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 귀족 가문이 있는데요. 정말 처절하게 몰락합니다. 거기다가 그렇게 몰락한 가문이 결국 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가 되면서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몰락을 했는지, 그런 것들도 이제 역사랑 한번 이렇게 엮어서, 프랑스 역사랑 엮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그런 책이었어요.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. 에밀 졸라라는 작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많이 갖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. 또 이제 계절도 가을이고 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머리도 굴리기 이제 좀 수긍을 해주고, 저는 그렇거든요.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뭔가 의욕도 살아나고,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또 혹시는 이제 돈 이런 거 이제 또 이제 관심이 생기고 이럴 시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갖다 붙여봅니다.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에밀 졸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게 아마 루공 마카르 총소의 18권인가 그럴 겁니다. 그래서 그 루공 마카르 총소에 루공님이 여기에 또 이제 그 마카르,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사카르라고 되는데 사카르님의
성이거든요. 여기서는 뭐 거의 재정부 장관이 되어 있나 뭐 그렇던데 동생한테 역시나 막장이라 거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동생의 일에 막 회방을 놓고 막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루공 그우님도 이제 자신의 업무, 그러니까 직접 인물로 등장을 하진 않지만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, 그래서 그 루공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할 수도 있고, 그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. 제가 동문학을 그래도 올해 막 되게 막 좀 중점적으로 읽다 보니까 독일 문학보다는 확실히 프랑스 문학이 좀 자극적이다. 역시 자극적이야, 불문학은.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딱 읽었을 때 아 진짜 재밌다 이거는, 그런 느낌이 확 드는. 그러니까 동문학은 굉장히 여러 번 읽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MS처럼 그냥 한 번 딱 읽어도 굉장히 훅 빠졌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.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. 에밀 졸라에 관심 있는 분들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